1796년 충청도 단양. 기묘한 암벽이 병풍을 두른 듯 치솟아 있고 아래로는 하천이 흘러들어 연못을 이루고 있는 사이남 앞에 한 중년 남성이 그의 시종과 함께 한참을 서 있었다. 오, 과연 단양 팔경 중 하나로 불릴만하군. 화구를 꺼내주게. 사내는 시종에게 종이와 붓을 건네받고서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때 곁을 지나던 일행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다. 연풍의 현감날이 아니십니까? 이곳은 어쩐 일이십니까? 이제 벼슬에서 물러나 발길 가는 대로 유람하는 중이오. 단양 현감의 자리에서 물러나 사이남을 그리고 있던 사내는 과연 누구일까? 23년 전 80세를 맞이한 영조는 그림에 관한 일을 맡고 있는 도화서에 명을 내렸다. 도화서는 과인의 어진과 세손의 초상을 준비토록 하라. 당시 화원들에게 가장 큰 영예는 왕의 어진을 담당하는 어용화사가 되는 것이었다. 실력이 뛰어난 소수의 화원들만이 어진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무사히 마무리되면 화원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벼슬을 내렸기 때문이다. 영조의 명이 도화서 화원들에게 전해지자 과연 누가 어용화사로 선발될지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며칠 후 어용화사로 선발된 화원들이 궁으로 들어섰다. 전하, 어진과 세손의 조상을 그릴 화사들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시작하도록 하라. 화원들은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 세손이었던 정조가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모두 연로한 화원들 중에 젊은 화원 한 명이 눈에 띄는구나. 김홍도라는 자로 젊은 나이에도 여러 화풍에 능숙하여 이번에 처음 어용화사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김홍도라. 그 이름을 기억해둬야겠군. 1791년 왕위에 오른 지 15년을 맞이한 정조는 도화서의 어진 작업을 명했다.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김홍도는 이번에도 어용화사로 선발되었다. 과인이 세손일 때 초상을 그리더니 이제 어진을 맡게 되었구나. 어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정조는 어용화사들에게 벼슬을 내렸다. 김홍도에게 연풍 현감을 제수하도록 하라. 연풍은 충청도 괴산의 작은 고을이었지만 현감 자리는 중인 출신인 김홍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직이었다. 화원 출신도 훌륭한 현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현감의 자리는 녹록치 않았다. 연풍에 도착하자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관아에 있는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요. 내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기다려 보시오. 다급한 김홍도는 한양에 남겨놓은 재물을 팔아 곡식을 마련한 뒤 죽을 끓여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딸이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요. 가뭄이 끝나고 추수철이 다가오자 비로소 고을의 살림이 안정을 되찾았다. 한숨을 돌린 김홍도는 고을 노인의 환갑잔치에 초대받아 가게 되는데 오늘같이 즐거운 날에 선물이 빠질 수 없지. 김홍도는 붓을 꺼내 순식간에 고양이와 나비가 등장하는 그림을 그렸다. 고양이는 이른의 노인이요, 나비는 여든의 노인을 뜻하지요. 페랭이 꽃과 바위는 장수를 상징하니 이보다 더 좋은 환갑 선물은 없을 겁니다. 어용화사인 나리의 그림을 선물로 받다니 영광입니다. 헌데 무병장수도 좋지만 제 여식이 혼기를 놓쳐 그게 늘 걱정입니다. 백성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수령의 임무지요.
적당한 혼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김홍도는 이웃 고을에서 적당한 혼자리를 구해 혼인을 성사시켜 주었다. 이후 김홍도는 현감 자리에 익숙해져 갔고 점차 초심을 잃게 되는데 나리, 사냥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 근데 사냥 때문에 장정들을 동원하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겠나? 농번기가 지났으니 걱정 마십시오. 전임 현감들도 이맘때 사냥을 가곤 했습니다요. 하지만 사냥이 잦아지자 사냥에 동원되는 백성들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에헤이, 환쟁이 출신이 양반 노릇은 다 하려고 하는구만. 사냥에 필요하다며 장정이며 곡식을 다 가져간다던데 참 기가 막힌 노릇일세. 결국 백성들의 불만이 충청 지역의 민심을 살피던 관리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김홍도가 현감으로 있는 연풍의 사정은 어떠한가? 연풍 현감은 사사로이 중면하에 삼고 사냥을 위해 장정을 동원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당장 김홍도를 파면하고 죄를 물을 것이다. 정조의 명에 따라 김홍도는 현감에서 파면당하고 의금부의 신문을 받기 위해 괴산의 관청에 머물게 되었다. 내 훌륭한 현감이 되고자 했으나 결국 이 꼴이 되고야 말았구나. 할 일 없이 의금부로의 압송을 기다리던 김홍도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전하께서 사면령을 반포하셨소.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오.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의 환갑을 맞이하여 전국에 사면령이 내려졌고 덕분에 김홍도는 관청에서 풀려나 한양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행히 사면은 받았지만 정조는 예전처럼 김홍도를 찾지 않았다. 불러주는 이도 없으니 유람이나 떠나볼까. 1796년 김홍도는 현감 시절에 여유롭게 구경하지 못했던 옥순봉, 사이남, 도담상봉 등 단양의 명승지를 천천히 둘러본 후 한양으로 돌아왔다. 이후 두문불출하여 단양의 명승지를 담은 산수화와 풍속화 등 20점을 그려 화첩을 완성했으니 이것이 바로 김홍도의 대표작인 병진년 화첩이다. 자유롭게 어우러진 점과 선이 바위산의 위용을 생생히 드러내고 있구려. 달콤한 꿈에서 비로소 깨어나 혼신을 다해 그린 되기작일세. 그로부터 4년 후 그림을 주문받아 근근히 살아가던 김홍도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정조가 종기를 치료하던 중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전하의 은혜를 갚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먼저 떠나시다니. 평생 최대의 후원자가 되어주었던 정조가 승하하자 김홍도의 처지는 더욱 궁핍해졌다. 쇠약해진 몸으로 지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쓸쓸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김홍도는 정조의 후원 아래 풍속화, 산수화, 초상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그리며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게 된다. 덕분에 중인 출신의 화원으로서 최고의 벼슬인 현감에까지 오르지만 파면당한 이후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말년의 쓸쓸한 여정을 통해 탄생한 병진년 화첩을 통해 우리는 조선 최고의 화원인 김홍도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다.